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350E 포매틱 쿠페 모델, 이름 참 길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LE 쿠페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10분 보여줄 수 있는 이 막히는 출근길에서 한번 오늘 시승기를 찍어볼까 합니다. 디자인적인 설명, 실내 공간, 편의 안전 장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제쳐두고 오늘은 이 파워트레인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GLE 쿠페니까 B필러부터 C필러 있는 데를 눕혀서 그냥 뚝 잘라서 그냥 눕혀놨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수치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예 재원이 다르더라고요. 전고도 그렇고 전폭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 노멀 GLE하고 GLE 쿠페 모델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범퍼를 갈아 끼거나 새로운 장비를 갖다 붙이거나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GLE는 GLE대로, GLE 쿠페는 GLE 쿠페대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사실상 GLE랑 동일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이게 동시에 들어오는 거, 이런 점도 신기하고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가져 있는데, 저는 2열에 앉았을 때 2열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쿠페형 SUV다 보니까 전고도 노멀 GLE보다 GLE 쿠페가 낮다 보니까 천장이 부족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봤는데 생각보다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트 방석의 길이도 길어서 앉았을 때 꽤나 안정감이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자세였고, 다만 아쉬운 건 이 차량의 가격을 감안을 해봤을 때 더 큰 건 바라지 않겠다, 리클라이닝 정도는 해줘라, 요 정도의 생각은 드는데 리클라이닝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차량 저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이 쿠페형 SUV도 차박이 가능한가? 이거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별도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 영상은 별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노멀 하이브리드랑 뭐가 다른데 플러그인이라는 글자가 붙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외부 전력을 인입한다. 그러니까 외부 전력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9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돼요.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6톤이 넘어가는데 2.6톤에 2.0L 가솔린 터보 엔진, 택도 없죠. 최고 출력이 211마력이 되고 최대 토크가 35 토크가 조금 넘어가는데 엄청 부족하죠. 아마 가솔린 엔진만 적용이 되어져 있었다면 거의 심장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kW급의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최고 출력 마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136마력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충분하죠. 136마력 정도 되면은 211마력을 내어주는 이 가솔린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로서는 아주 충분한 출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일렉트릭 모드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가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일렉트릭, 배터리 레벨, 에코, 오프로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모드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원래 컴포트 모드로만 타고 다니다가 일렉트릭 모드가 궁금해서 일렉트릭 모드를 한번 타봤었습니다. 이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136마력이라는 이 100kW급의 전기 모터가 이 2.6톤에 달하는 이 거구를 이끌어 나가는 느낌이 충분한데? 그리고 특히나 저속에서 부드럽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전기차라고 해도 믿겠다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부드러움을 자랑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일렉트릭 모드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가도 한 10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엔진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XC60 PHEV 차량을 타면서 19kW 배터리가 들어갔다, 굉장히 커졌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19kW 배터리도 굉장히 커진 게 맞긴 한데 이 차량에는 무려 31.2kW급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 용량이 얼마나 큰 거냐? 미니쿠퍼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32.6kW입니다.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미니 SE 일렉트릭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66km를 달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66km보다는 더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차량의 공차重量이 무겁다 보니까 이 주행거리가 짧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좀 쾌청하고 좀 환경이 받쳐줄 때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면 배터리도 달리면서 충전도 되고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잘 타면은 70km 이상은 쉽게 가뿐히 가고 한 80km까지도 전기 모터로만도 주행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정도의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계속 일렉트릭 모드로만 주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일반 노멀 모드인 이제 하이브리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하고 배터리하고 이제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전기 모터로만 갈 때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저속에서 엔진이 개입할 때 진동도 좀 느껴지고 소음도 좀 들어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에어 서스펜션까지 달려있는 1억 2천만 원이 하는 이 고급스러운 차인데 이 엔진, 4기통 엔진 굉장히 거슬린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엔진을 쓰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렉트릭 모드를 제가 쭉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일렉트릭 모드만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속으로 달렸을 때는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도 사용을 해보고 스포츠 모드도 사용을 해봤을 때 엔진이 개입하도록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엔진이 개입해도 그다지 이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들어왔다가 엔진이 들어왔다 이 상황이 반복이 될 때 엔진이 개입한다 라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들어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암살자 같은 느낌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개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저속에서의 느낌이 조금 꽤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포인트는 진동과 소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만큼 기대를 했습니다. 승차감이 어련히 좋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약간은 실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마다 혹은 여기에 셀프로 레벨링을 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또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차량의 높낮이를 이제 셀프로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이제 높낮이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됐으면은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무거운 무게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내연기관 버전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 이 에어 서스펜션을 좀 상상을 하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장착된 서스펜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여서 탄다면 실망감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좀 불편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뭐 불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 안락함을 해친다거나 뭐 그런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뒤쪽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찾아보니까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넘어갈 때 이 앞뒤로 한번 방향을 탁 넘어갔을 때 꽉 잡아주지 않고 줄렁줄렁 이게 조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코너를 조금 속도를 내서 들어갔을 때도 꽤나 홀딩력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약간 출렁출렁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무겁고 배터리가 큰데 썩 좋지 않은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 1억 1,760만 원입니다. 1억 1,760만 원인데 이 차량의 이제 윅 모델들 이제 6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이제 GLE 400D나 GLE 45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차량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내연기관 모델보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기 충전을 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전기 모터만으로 출퇴근 충분히 가능한 거리야. 이렇게 환경이 좀 딱 갖춰진 분들은
이 GLE 3502를 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충전을 할 여력이 좀 안 돼, 내 조건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탔을 때는 출퇴근할 때, 특히 이렇게 막히는 길을 갔을 때 그 불쾌한 그 엔진 진동을 좀 느끼면서 가야 된다라는 점은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GLE 모델 그 같은 식구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3502 모델이 괜찮은데, 다른 경쟁 모델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X5 452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근데 대신에 그 차량은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 차량보다 출력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차량의 가격이 얼만데, 그 차량이 이 차보다 40만 원 저렴합니다. 나라면 어떤 거 사겠다, 이렇게 각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BMW의 감성이 더 좋으신 분들, 나는 출력이 더 높은 게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겠고, 배기량이 낮아서 세금도 더 저렴하고 이 정도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런 선택지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